그렇지. 야, 내가 영상 좀 전에 얘기했거든요. 내가 한 번에 맞힌 거야. 그렇죠? 출발. 반, 2반이네. 거봐 한 번에 맞춰라. 그죠? 이거는 두 번을 연속으로 한 번에 맞추는 게 쉽지 않죠. 또 밤도 그 된 사람 누가 있어? 몇 번인지 저 아직 안 나왔는데. 두 개를 얘기해 주시죠. 예. 다시 방에. 다 맞춰볼게. 너는 3반이다. 너는 7반인데? 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 예, 7반 지금. 해보자. 저는요. 너는 반 그게 뭐지? 그게 안 떠오르지? 상태도 잘리는 거 아니야? 네. 태요. 1반이고요. 저요? 네. 지훈. 얘도 반이 안 나와. 네. 반이 안 나오는데? 지훈이 2반이겠지. 뭐예요? 그냥 느낌상. 지훈이 2반이겠지. 너 2만 해본 적 있어? 아니. 이제 한번 해봐. 아빠 때문에 좋겠다. 1이랑 8대봐. 2만. 당연하지 지금 중학교 올라와서 지금. 그니까, 1이랑 8? 나 8이랑 1. 전혀 관련이 없어. 전혀 관련이 없어. 그리고 저기 세빈이는 2학년 때는 5반이었잖아, 그렇지? 이건 편지. 지민이는 저기 2학년 때 1반이었다, 그렇지? 너도 편지. 아, 진짜 안 맞네. 아, 잘 말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얘 뭐라고요? 저 태양반 있어요. 아니요. 너 저기 드디어 반 떠올랐습니다. 저기 지우하고 준수가 반이 딱 떠올랐어요. 양전반 프라이드 반. 지우의 저 감동스러운 표정 보이지? 눈으로 욕한다. 지우. 맞죠? 양념반 프라이드 반. 맛있겠네. 예, 맛있습니다. 뭐니 해도 양념반 프라이드 반이죠. 그냥 하나, 프라이드 하나씩. 얼마나 아,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민이가 되더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통닭만 먹고 닭만 먹고 치킨만 먹고 이러고. 한 줄 먹지 않아요? 하긴 나도 치킨 한 마리 정도는 뭐 그냥 감사해서 그냥. 한 마리를 다 먹어. 한 마리 못 먹겠니? 왜한 마리 못 먹어? 한 마리 먹고. 한 마리 먹지. 당연히 한 마리. 한 마리 좀 넘게 먹어. 아, 인정. 얘 멀쩡한데. 한 마리 먹어. 그걸 못 먹는다고? 제 친구들 많이 먹는 애 2마리까지도 먹고. 두 마리? 나도 두 마리까지 먹어본 적은 있어. 치킨이 아니라 혹시 창제 아니야? 정말 두 마리 아니야? 치킨 말이에요. 치킨 2마리, 양념치킨 2마리 먹었는데, 근데 솔직히 재보니까 6,000칼로리 나와가지고. 양념치킨 한 마리가 3,000칼로리 나와. 제가 꿈꿨거든요. 제가 얘기했나? 저기 내가 곰돌이 꿈꿨잖아. 네. 얘기했죠? 진짜. 그 양념이 또 있어요. 그 곰돌이 푸가 닭을 타고 도망간 거. 예. 그렇죠? 근데 너가 그런 거 사는 거야. 걔가 나쁜 애가 되잖아. 경찰이 뭐 잡으러.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푸가 걔 몰라. 자, 몰라 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배는 게 중요해.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시작합시다. 자, 항상성인데, 자, 이제 항상성 볼 거야. 이거 조금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게 중학교 과정 똑같이 있어요. 중학교 과정 똑같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 시험 보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신경계는 일부는 중학교 과정을 벗어나니까 여러분 지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 한 40%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포함돼요. 청소까지 똑같이. 자, 항상성인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고 밝아지고 어두워져도 내 몸의 상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고 이 항상성에 대해서 이로서는 체온 밖에 날씨가 추워요 더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 몸의 체온은 항상 36.5도 그 다음에 혈당량 피 속에 녹아있는 소장의 양 혈당량 그 다음에 무기염류의 농도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 항상성이라고 부르고 이 항상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내 몸의 상태가
항상 일종의 유대되는 현상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부르고 그 대신 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혈당량이라는 단어 처음 듣는데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피 속에 녹아 있는 포장이 아니야. 그래서 이 혈당량이 깨지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혈당량이 너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높으면 당뇨병, 너무 낮으면 저혈당증이 돼요. 현재 질병이란 말이야. 정생 같은 경우는 내가 밥을 먹건 밥을 안 먹건 간에 내 몸의 혈당량은 항상 일정해. 이걸 바로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가 어딜까? 그거 배웠어. 어디야? 어디야? 간뇌. 간뇌가 있는데 이 간뇌는 시상하부랑 시상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크게 한 역할이 없고 주로 시상하부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요. 그러면 이 간뇌 시상하부가 일종의 컨트롤센터야.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한테 야 너 빨리 뭐 만들어, 야 빨리 뭐 해, 이렇게 명령 준단 말이야. 그 명령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100번째 얘기하는데 이 간뇌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한테 야 나 간뇌 시상하부인데 너 빨리 뭐 좀 해, 이렇게 전화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심부분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야 쟤한테 가서 뭐 좀 하는 거 해, 내 하고 뛰어간단 말이야. 우리 그 뛰어가는 애들 포켓몬 아니죠. 디지몬 아니죠. 알바몬 아닙니다. 두몬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보죠? 호르몬이야.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한테 조직과 기관한테 명령을 줘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몸한테 명령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에 보내서 나 간뇌 시상하부인데 너 빨리 뭐 해, 이렇게 명령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우리 저번에 배웠었지, 그렇지? 자율신경계라고 그러고, 자, 요 자율신경계 잠깐 구조해보면 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주로 내장 기관에 연결돼 있어요. 내장 기관에 연결돼 있어. 우리 몸에 팔다리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내장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내 의지와 전혀 관련이 없고 간뇌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내장 연결될 때 야 너 업해 다운해 이렇게 명령 준단 말이야. 이걸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흥분 전자물질 또 신경 전자물질 또 명령 전자물질 내 신전을 분비해서 뭔가 신호를 전해 주는데 우리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간뇌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들한테 명령을 주는 방법, 명령 전달 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율신경계 있고 하나는 내분비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의 주체야. 그럼 자율신경계는 누가 하는 거야? 바로 뉴런이 하는 거죠. 이 뉴런 중에서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개의 작용을 가지고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이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명령 전달 물질을 분배하는데 그 명령 전달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 호르몬. 영어로 쓰겠습니다. 뭐 쓸 수 있습니까? 호르몬. 뉴런은 영어로 뭐예요? 네? 뉴런은 영어로 뭐예요? 뉴런. 스페인은 뉴런이 아대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우 조심하십시오. 막 자꾸 그러면 지우를 그냥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워주는 수가 있어요. 자, 이 뉴런이 하는 거고 얘는 호르몬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작용을 갖고 이 간뇌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한테 명령을 주는 거야. 근데 이 뉴런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한테 신호를 전해주는 거랑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한테 신호를 전해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서 누구한테 어떤 메시지 말하는 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신호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랑 그 두 개가 똑같아요. 자, 속도를 비교해 본다면 누가 빠를 것 같아요? 얘가 빠르겠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그저 빨라요. 영어로 쓰겠습니다. 이거. 빨라요. 반면에 내분은 어떨까? 느려요. 신문뿐이니까 얘 좀 느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렇지만 그 신경이 활성화되는 그 순간에만 일을 해요. 활성 안 되고 딱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속시간이 어떻다? 짧다. 지속시간이 짧다. 반면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피를 따라 쭉 이동해요. 우리 몸의 순환계, 즉 피를 따라 쭉 이동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지속시간이 어때?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뉴런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줄 때는 그 신경의 말단 부위에만 작용해요. 딴 데는 메시지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신호가 끝나는 그 신경의 말단 부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좁다. 어려운 단어 썼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좁다는 뜻입니다. 좁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몸의 피를 따라 온몸을 다 순환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용법이 어떻다? 넓다. 이것도 영어로 쓰겠습니다. 지금 긴장하지 말고요. 넓고. 자,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수단인데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돼.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과할 때는 눌러야 되고 또 너무 부족할 때는 또 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상을 조절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돼.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두 가지 있단 말이야. 하나는 뭔가 업시켜주는 무드신경, 업시켜주는 무드신경, 교감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다운시켜주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서로 같은 작용이야, 반대작용이야. 반대작용이야.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에 서로 상반된 작용을 경쟁적으로 유발시켜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기량작용. 기량작용이라고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할 때는 기량작용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교감을 촉진시킬까? 아니면 부교감을 촉진시킬까? 근데 이 교감과 부교감은 한 역할이 정확히 반대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작용을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뭔가하는 거. 이걸 바로 기량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응 속도가 느리고요.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길고 작용 범위가 넓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르몬을 분비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효과를 크게 하려면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고 효과를 좀 축소시키려면 호르몬을 적게 분비해야 돼. 그래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할까 적게 분비할까에 의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이렇게 원인이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쳐서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지난 말 한번 했어요.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방식 뭐라고 할까?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을 틀렸습니다. 웨이백입니다. F 발음입니다. 네. 자, 이건 바로 한번 시켜볼까? 준수. 자, listen this please. 웨이백. 그래서 중사람들한테 이 F 발음이 좀 어렵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럼 1번을 한번 시켜볼까요? 네. 아니, 1번 사람들 시킨다고요. 왜 이렇게 놀래요? 너무 그렇지. 이제 이거는 인정한 겁니다. 지우상 비드네. 어우, 1번 역시 이혼진데. 예. 1번 발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방식은 기량작용, 그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한다. 이렇게 기억하자.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기량작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피드백을 통해 조절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걸 필기 시험으로 맞춘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면접에 묻겠죠? 야, 기량작용이 뭐야?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작용을 경쟁적으로 작용합니다. 상반된 작용. 그러니까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 서로 상반된 작용을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그런 방식을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부르고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쳐서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을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몸한테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내분비계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보자. 호르몬이 이게 뭐야? 자,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보자. 호르몬. 자, 호르몬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을 바로 내분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내분비계 이렇게 부르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특성 또는 내분비계의 특성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 호르몬이 뭐야?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해요.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물질 또는 명령 전달물질. 명령을 전달해주는 명령 전달물질이다. 일종의 메신저다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 이제 큰 전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명령 전달물질로서 키워드 등장합니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돼요.
내분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앞서서 이거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내분셈을 저절로 알게 돼요. 자, 그럼 내분셈이 있다면 요 내분셈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지. 뭘까? 외분비셈이 있어요. 그럼 외분비셈이 뭔가 보자. 자, 외분비셈이 있는데, 자, 외분비셈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를 뭐가 있냐면, 뭐 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땀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화 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외분비셈이에요. 근데 이 외분비셈을 잘 보면 어떤 세포에서 침이나 땀을 만든 다음에 분비하는 파이프가 있어. 파이프가 있고 파이프를 통해서 밖으로 분비하는데, 그럼 이 분비가 통해서 분비할 때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피에 섞이지 않고 기관으로 분비해요. 그러니까 얘 특징은 분비가니까 파이프가 있고요. 파이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으로 분비되는 거야. 기관으로 분비된다. 기관으로 분비된다. 요게 막 외분비zem이에요. 그러면 기관으로 분비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관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외분비zem에서 분비되는 것들은 혈액에 섞인다 안 섞인다. 피에 안 섞인다. 그렇죠? 얘는 기관으로 분비된다. 분비 파이프가 있고요. 기관으로 분비된다. 이게 막 내분셈. 그러면 내분셈은 반대겠죠? 야, 이 내분셈이라고 하는 것은 분비관이 없어요. 얘네는 파이프가 없어. 분비관이 없고 그냥 세포에서 직접 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세포에서 직접 갖고 내보내면 얘네는 혈액으로 분비해요. 혈액으로 분비된다. 그러니까 내분비셈에서 분비된다는 이야기는 분비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순환계, 즉 혈액으로 분비되는 거야. 그럼 이 혈액으로 분비되면 혈액을 따라서 오음을 돌겠지. 혈액으로 분비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 몸의 순환계를 통해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해서 딱 붙입니다. 우리 몸의 순환계로 분비된다. 순환계를 통해 이동한다. 또는 혈액으로 분비된다.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 뭐 눈물, 소화액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어요. 물론 소화액도 배를 가지면 볼 수 있겠지. 근데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내분비셈에서 분비되어서 직접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피 속에 그냥 섞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피에 그냥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분비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수환맥까지 이동하다가 얘가 이놈처럼 찢어버리지가 않고요. 딱 특정한 기관에서만 작용해요. 그러니까 얘는 특정 기관에서만 작용한다. 특정 기관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우한테 지우야 저기 가서 준수네 집 가서 준수한테 이것도 좀 하라고 좀 알려줘. 그러면 지우가 가서 준수네 집에 가서 준수한테만 말해야 되겠지. 준수네 집 가다가 길 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예수께 100페이지까지 해오래요. 이런 배 안 돼?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럼 그 아저씨 깜짝 놀라는 거겠지. 니용진 데스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예. 안 된단 말이에요. 특정한 기관에만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기관에만 작용하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기관 특이성이 있다. 기관 특이성이 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는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분비가 되면 누구한테 가서만 작용할까? 갑상샘에 가서만 작용하겠지. 딴 데 가서 작용하지 않아. 그치? 딱 여기에서만 작용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얘는 어디 가서만 작용할까? 부신, 겉질에서만 작용하겠지. 딴 데 가서 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정해진 그 딱 특정 기관에서만 작용해요. 그 기관 특성이 있다 풀고 그 작용하는 그 기관, 요 기관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요 기관을 표적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야, 여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어디 가서 작용할까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문제에서 좀 높이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보겠지. 그러니까 표적기관이라는 것은 작용하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만 작용해요. 딴 데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야, 메신저야? 메신저야. 그쵸? 일꾼이 아니야. 일꾼이야 많이 필요할 거야. 근데 메신저니까 별 필요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매우 적은 양 우리 몸에서 쓰는데요. 매우 적은 양 작용하지만 실제 효과는 굉장히 커요. 적은 양이지만 그 효과는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호르몬의 적정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정 호르몬의 양보다 너무 많다.
너무 부족하면 결핍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적정 양만큼 분비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적정 양만큼 분비량을 조절한 메커니즘을 바로 뭐라 불러?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그 적정 분비량을 피드백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호르몬이 적정량 분비돼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분비돼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분비돼도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너무 적게 분비되고 많이 분비되고 대비 예를 한번 볼까? 자, 예를 들어서 G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GH는 그로스 호르몬이야. 영어로 표현하면 무슨 호르몬이에요?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죠. 그죠? 성장 호르몬 또는 생장 호르몬인데 이게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돼도 문제가 돼요. 너무 적게 분비돼도 어떻게 될까? 역시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 키가 너무 커지는 거지. 나처럼.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거위증이라고 해요. 이번에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렇지. 너 지웁니다. 그러다가. 자, 그래서 키가 너무 커요. 거위증이 되는 거야. 거위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판이 아직 닫히기 전에 많이 분비되지. 그럼 키가 너무 커요. 거위증이 돼. 근데 성장판이 닫혔잖아. 그 상태에서 생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키가 안 크고 몸에 말단 부위만 커져요. 그러니까 얼굴, 손, 발 이런 부위만 커져요. 그래서 오늘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요.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서 말단 비대증은 말 그대로 몸에 말단 부위가 커져요. 그러니까 얼굴, 손, 발 이런 부위가 커지거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걸 이제 얼굴이 커진 사람한테 한번 이제 얼짱이라고 그러죠. 얼굴 짱 크다 그러죠. 얼짱이라고 그러는데 또 얼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에 말단 부위만 이렇게 커집니다. 아니 근데 그 성장판 다쳐도 클 수 있어요. 조금씩은 크지 않아? 뭐 얼굴이 커지면 키가 쭉 크면 그렇게 그런 거는 지우가 기분 나빠져. 자, 그 다음 뭐냐? 너무 생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면 키가 너무 안 커요. 그래서 외소증이라고 해요. 외소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분비돼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정 양만큼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 적정 양만큼 분비된 것을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방식을 통해서 호르몬의 적정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 자,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어요. 그 종특이성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호르몬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소나 돼지도 인슐린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인슐린이나 소나 돼지가 만든 인슐린은 어때요? 똑같아요. 종특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만약 인슐린 부족하다? 그럼 소와 돼지에서 인슐린 빼서 사람 몸에 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특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인데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원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서 그걸 다른 병원체도 인식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병균으로 인식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 돼지에 있는 이를 뽑아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서 원래 우리 몸에서 분비된 이랑 똑같냐고 그냥 써요. 저거 나쁜 거 아니야? 저거 왜 처음에 들어왔지? 난리 안 쳐요. 그걸 이제 항원이라고 합니다. 뒤에 되어요.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특성이 없고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호르몬이라면, 동일한 호르몬이라면 공용이 가능해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명령 전달 물질로서 우리 몸에서 내분비샘에서 분비돼서 혈액을 통해 온몸을 순환해요. 온몸을 순환하다가 딱 자기가 타겟하는 그 표적 기관에서만 작용하는 기관 특성이 있고 매우 적은 양만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적정량을 베이스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특성이 없고 항원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호르몬이라면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호르몬의 특징이에요. 또는 내부의 특징이라고 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좀 더 심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르몬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거 좀 책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좀 어려워요. 자, 호르몬 성분인데, 자, 기본적으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전달 물질이야. 명령 전달 물질이야. 누군가한테 신호를 옮겨주고 메시지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호르몬의 성분이 어떤 성분이냐에 의해서 호르몬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호르몬의 성분에 따라서. 하나는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요.
단백질 호르몬이 있고 하나는 지질계 호르몬이 있어요. 지질계 호르몬. 자, 단백질 호르몬과 질계 호르몬인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단백질 호르몬을 다른 말로 펩타이드 호르몬이라도 불러요. 펩타이드라는 단어 아마 들어봤을 거야. 자, 펩타이드 호르몬을 부르고 질계 호르몬은 여러분 다 아마 알 거야. 특히 남학생들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그래서 단백질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 호르몬과 질계 호르몬 그 성분의 차이인데 그 성분의 차이가 요새 작용의 차이를 또 구분한다. 이 단백질 호르몬,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을까 녹지 않을까? 물에 녹아요. 물을 되게 좋아해. 친수성이에요. 얘는 성분 자체가. 자, 질계는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안 녹아. 물 좋아해 싫어해? 물을 싫어해. 그래서 얘를 소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르몬은 단백질 호르몬과 펩타이드 호르몬을 구분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물과 친하냐, 물과 친하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과 친하다, 물과 친하지 않다를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얘네가 어떤 특정한 기관, 어떤 특정한 세포에 가서 작용해요. 근데 그 세포한테 신호를 주는데 그 세포한테 이야기를 전할 때 첫 번째 과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과문이 바로 세포막이야. 근데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놈으로 돼 있어. 인지질이라는 놈으로 돼 있어. 인지질. 그럼 지질성으로 돼 있으니까 세포막은 친수성이야, 소수성이야? 소수성이야. 세포막은. 그러니까 얘는 세포막과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다. 얘는 세포막과 되게 친하다. 그래서 명령을 전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 단백질 호르몬은 명령 전달 방식이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이고 얘는 직접적이야. 그럼 어떤 것이 효과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얘가 효과가 더 커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명령을 전달하는데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뭐 이렇게 기록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호르몬수가 나타나. 그치? 금지약물을 구매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야. 그쵸? 왜?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해. 선생님 근데 왜 스테로이드 호르몬 저기 먹어서 이렇게 기록 향상시키고 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인 문제야. 그럼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땀과 노력을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땀과 노력 없이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이런 걸 이용해서 기록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스포츠 위배되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요걸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예를 들 텐데 두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멘탈적으로 굉장히 데미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하나 딱 지목해서 그 친구의 도움이 없이 하게 되면 그 친구가 심적으로 굉장히 큰 데미지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를 내가 지목해서 그 친구를 여기다 데이트를 하면 그 친구는 심적으로 굉장히 데미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그냥 지우하고 준수하고 자, 보자. 여기 이제 지우가 있어요. 지우가 있고 준수가 있어요. 자, 준수가 있는데 자, 지우가 집에 있었어. 지우가 집에 있었고 이제 준수가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내가 간내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수한테 준수야 저기 가면 지훈의 집 있거든. 그러면 저 지훈의 집에 가서 내일까지 숙제 100페이지까지 지훈한테 숙제 해오라고 알려줘. 그러면 준수가 네 하고 뛰어가요. 그러면 이 준수가 뭐가 되는 거야? 호르몬이 되는 거고 지우가 뭐가 되는 거야? 표적세포가 되는 거겠지. 그쵸? 세포가 되는데 준수가 막 뛰어갈 때 지가는 사람한테 내 숙제 100페이지까지 해오래요. 이러면 안 되겠지? 딱 표적 기간에서만 작용해야 돼. 그쵸? 특정 기간에서만. 그래서 지우한테만 그 메시지 전해줘야 되는데 지훈의 집에 갔어요. 막 뛰어가서 지훈의 집 아파트 몇 층이지? 29층이야. 꽤 비슷하네. 29층이야. 그래서 이제 지우한테 이제 알려주는데 직접 지우를 만날 필요 없잖아. 아파트 저기 주차장에서 지우야라고 부르는 거지. 그 소리로 아파트가 떠나가게 지우야 하고 막 난리 쳐요. 그러면 베란다 문이 이 하고 열려요. 그래서 지우 어머님이 너 누구니? 그러겠죠. 예, 저 지우 친구 준수인데요. 또 어머님이 그러겠죠. 우리 집 친구 없는데? 라고 했죠. 그래서 준수가 그러겠죠. 아니요, 어쨌든 내일 숙제 100페이지까지 해오래요. 안 해오면 죽는데요. 지우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우 어머님이 알았어. 내가 지우한테 알려줄게. 하고서
베란다 문 닫고 지우한테 가서 지우야 저기 밑에 너 친구 왔는데 지우야 나 친구 없는데 그거 알아 아는데 그거 왔는데 너 내일 숙제 100일까지 해오래 라고 대신 엄마가 알려주겠죠. 그쵸? 그러면 준수가 전해진 준수가 지우한테 메시지 전하는데 직접 전한 것이라 여기 중간에 전달자가 존재해요. 그 중간 전달자가 존재하는데 그 중간 전달자가 누구야? 엄마. 그치? 중간 전달자가 있어. 그럼 얘는 명령 전달 방식이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간접적이야. 중간에 엄마가 대신 전해주니까. 그쵸? 바로 단백질 호르몬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먹어보자.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준수가 집에 가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그 현관 있겠지?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 찌걸려. 그래서 이제 아파트 현관 앞에 섰겠지? 2900, 2호 이렇게 있지. 맞죠? 맞아. 자, 2902호야. 그래서 준수가 띡띡띡 눌러. 그죠? 비밀번호 알고 있어. 그죠? 문을 끼익 하고 열어요. 들어가요. 딱 들어가니까 거실이 있는데 엄마가 있겠죠. 준수가 끼익 하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너 누구니? 저기 지우 친구인데요. 그래 어쩐 일이야? 문 열고 들어온 거 이거는 일단 논의를 치고 너 어쩐 일이냐? 저 지우한테 뭐 할 말이 있는데요. 지우 방이 어디예요? 보니까 방이 막 20몇 개였어. 아파트가 11평대요. 보니까 지우가 몇 번째 방인지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내가 지우 방까지 안내해주게 하고서 준수를 데리고 지우 방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준수와 지우가 만난 거죠. 그래서 준수가 너 내일 숙제 100페이지까지 안 오면 죽어. 선생님이 지우인데 뭐 이렇게 하겠죠. 직접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한 것은 직접 준수가 지우를 만나서 대면해서 지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스테로이드 호르몬 작용이다. 그럼 실제 작용을 요거 지우하고 준수의 작용이 아니라 실제 세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표적 세포가 있다 진짜. 여기 표적 세포가 있고요. 여기 펩타이드 호르몬이 있다. 이 키가 크니까 위에도 쓸 수 있잖아. 그렇지? 펩타이드 호르몬이 이렇게 있고요. 펩타이드 호르몬이 분비됐어. 그럼 표적 세포에 접근해요. 그러면 얘가 직접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단백질 호르몬은 물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세포막 자체는 인지일로 소성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자연스럽게 이걸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에 수용체가 존재해요. 수용체가. 그러니까 수용체가 뭐냐면 호르몬이 이제 딱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백질 같은 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수용체에 이렇게 딱 붙는 거야. 폐쇄 호르몬이 이렇게 해서 붙는 거야. 이 붙게 되면 이 붙은 것이 신호가 돼요. 신호가 되어서 이 세포 안쪽에 2차 전달자가 활성화돼요. 2차 전달자가 활성화되어서 2차 전달자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직접 폐쇄 호르몬 지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세포 안에 있던 2차 전달자가 그 일을 대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령 전달 방식이 어때? 간접적이야. 효과가 클까 효과가 비교적 적을까? 효과가 비교적 적어요. 간접적이기 때문에. 근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얘는 직접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왜? 얘는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성이고 세포막이 소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내가 준수가 지훈의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에 누가 있었지? 엄마가 있었어. 근데 방이 너무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게 지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잖아. 어떤 방이 있는지. 그치? 그래서 엄마가 그 방까지 안내를 해줬어요. 그쵸? 그것도 잘 기억해봐. 여기 준수가 들어왔어. 준수가 들어왔는데 얘가 어디 가서 잘못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얘랑 누가 보냐면 단백질 달라붙는데 이거는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해요. 운반체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엄마의 역할이야. 안내해줄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느 방에 가야 되는지 안내해줄게.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을 결합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놀라지 마시죠. 이 운반체 단백질을 결합한 테이블의 호르몬이 핵 속으로 들어가요. 핵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 자극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비니오죠.
DNA에 직접 작용해요. 유전자 부분에 직접 작용하는 거야. 그 어떨까?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고 아무튼 그렇지. 그렇죠? 아는 거는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직접 작용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효과는 어때? 아주 드라마틱해.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은 반면에 이 질려 호르몬은 효과가 상당히 크다. 효과가 아주 직방이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나타난다. 왜? DNA에 직접 작용하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테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표적전에 수용체에 딱 달라붙게 되면 2차 전달장 활성화되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막을 통과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호 전달 속도는 빠를까 되니까 빠르겠지. 빨라요. 근데 진료 호르몬은 세포 막도 통과해야 되고 핵막도 통과해야 돼요. 막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도는 상대적으로 어떨까? 상대적으로 느려요. 왜? 세포 막과 핵막을 통과하는 막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자율신경계와 내분계 잘 봤을 때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리잖아. 그렇지? 이 느린 걸 그나마 보완해주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 몸에 작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호르몬은 단백질의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속도가 어때요? 느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율신경계에 비해서 얘가 속도가 느린 편인데 여기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하게 되면 너무 느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 호르몬이 대단히 많이 갖춰야 돼요. 그럼 선생님, 우리 몸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남성을 더욱 남성답게, 여성을 더욱 여성스럽게. 무슨 호르몬?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거 있죠? 겐, GN이니까 제이나 제이나. 너무 민감한 발언을 마시고. 성호르몬. 그러니까 성호르몬 같은 거 이름이 참 예뻐요. 그렇죠? 근데 딱 들으면 남성 여성이 금방 딱 티가 나요. 봐요. 에스트로겐. 뭔가 예쁘잖아. 그치? 테스토스테론. 뭐가 막 외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왜 지금 없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발음 자체가 먼저 고치잖아. 그치?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러면 이게 좀 소프트하면서 그렇잖아. 그치? 한번 다른 친구도 한번 해볼까? 준사 한번 해봐. 에스트로겐. 그거 부드럽잖아. 테스토스테론. 그거 거칠잖아. 이렇게 여기 했어. 맞잖아.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느낌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남성을 더욱 남성답게, 여성을 더욱 여성스럽게. 성호르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 거칠 호르몬. 부신 거칠 호르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부신 거칠 호르몬은 다른 말로 코르티코이드라고 불러요. 코르티코이드라고 부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다른 말로 코르티코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호르몬은 박쥐 호르몬이야. 그럼 아까 내가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복용하는 이유가 얘는 효과가 없어서 아주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복용해. 그러면 왜 금지시킵니까? 그 금지시키는 거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스포츠맨십에 유해된다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직접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서 DNA와 직접 작용을 해요. 그럼 얘가 잘못돼서 DNA를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여성 호르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성 성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잘 나타나요. 금방 막 피부에서 바뀌고 막 바뀌는데 오래 더 노출되면 끊임없이 DNA가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 DNA에 변형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성 호르몬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일찍 죽어요. 일찍.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피부과 같은 데 가서 이제 약을 받아오면 그 피부과 연고는 계속 쓰지 않고 일정한 기간만 쓰고 쓰지 말라 그래요. 그렇지? 피부과 저기 뭐 연고 같은 거 써본 사람 없나?
스테로이드 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연고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오랫동안 쓴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 있기 때문에 효과 좋지만 오랫동안 쓰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지금 커져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무릎을 뭐 이게 여기가 아파서 걷지 못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무릎 주사 맞습니다. 그 무릎 주사 딱 맞는 거죠. 오 괜찮아졌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주사 뭔 주사야?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됩니다. 효과는 좋은데 자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호르몬 성분에 따라서 단백질 호르몬과 질겨 호르몬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이해됐죠? 네. 지금 질문 있나? 질문 없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샘을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해요. 내분비샘,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내분비샘이라고 그러고, 얘는 분비관이 없어요. 혈액으로 직접 분비되는 걸 특징이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그럼 우리 몸에서 실제로 호르몬이 분비되는 조직과 기관을 한번 찾고 싶어요.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기억력이 네? 이요. 누구라고? 죄송합니다. 기요. 자, 규칙 잘 준수하시고요. 자, 우리 사람인데 우리 몸에 호르몬 분비되는 분비샘을 한번 보면 여기에 우리 몸에 호르몬 분비샘, 그러니까 내분비계 최고 보스가 있어요. 누구야? 간내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호르몬의 최고 보스야. 얘가 총괄하는 거야. 근데 이 간내 시상하부가 우리 몸의 조직을 대할 때, 야, 너 빨리 뭐 해, 너 빨리 뭐 만들고 뭐 해, 이를 다 명령 주니까 너무 일이 많잖아, 그렇지? 피곤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밑에 개인 비서를 줬어. 행동 대장 준 거야.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가 딱 써서, 야, 쟤 왜 갑상선 일 안 하냐? 좀 시켜. 그럼 밑에 행동 대장이,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서 걔가 내시는 게 명령 주는 거야. 그래서 야, 쟤 왜 갑상선 일 안 하냐? 갑상선 일 좀 시켜. 네 알겠습니다 형님.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막 분대. 갑상선 막 찔러주는 거야. 야, 큰형님 빨리 뭐 하래? 막 찔러주는 거야. 야, 저 부신 거칠 일 안 하는 거지? 일 좀 시켜. 네 알겠습니다 형님.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막 분대해서 부신 겉질을 막 자극한다. 이런 예. 부신이 뭐 하는 거야? 아, 그건 이따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행동 대장인데 그 행동 대장이 바로 밑에 있어요. 행동 대장이 뭐냐면 뇌하수체야. 뇌하수체고요. 요 뇌하수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뇌하수체 전역 앞부분이죠. 전역이 있고 뇌하수체 후역 두 가지 부분입니다. 얘는 행동 대장이야.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 보면 대부분 이름에 무슨 자극 호르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적분비 자극 호르몬, 그렇죠? 무슨 자극 호르몬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얘가 바로 행동 대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샘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 목 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분비샘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를 갑상샘, 갑상샘이라고 그러고 여기 목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목 위쪽에, 가슴 위쪽에 조그맣게 또 분비샘이 하나 있어. 얘는 부갑상샘이야. 부갑상샘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생긴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얘 이름 뭐야? 이자 있는데 요 이자는 말이야. 요 이자는 되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얘가 좀 특이하게 좀 중요한데 요 이자라고 하는 것은 얘는 외분비샘이야. 얘가 이자가 왜 외분비됩니까? 소화를 만들잖아, 그렇죠? 소화를 만들어. 소화 어디서 소화를 만들잖아, 그렇죠? 이자의 속에 있는 소화액이 보시고요. 내분비샘, 외분비샘이라서 동시에 뭐야? 외분비샘. 얘는 내분비샘이면서 동시에 외분비샘. 그래서 특이해. 그렇죠? 물론 그런
기간이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요.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걸 여기서 하나 이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옆에 있었어요. 몰랐어. 그럼 너 어디 있는 걸 봐요? 저 혹시 이렇게 찍스들이 있는 건 아닌데 남 끝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 있어? 요 이 순간에 여기 저기 여기 아 처음 알았어. 여기 저 궁금하면 뜯어서 보여줄게. 자, 여기 콩팥입니다. 콩팥이고 콩팥 위쪽에 보면 호르몬 분비 샘이 있어요. 이걸 바로 부신이라고 해요. 부신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부신에는 겉에 껍데기 부분과 안쪽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겉에 부분을 겉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속안의 질을 속지라고 해요. 그래서 부신, 겉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정소, 그 다음에 난수가 있겠죠. 여기가 호르몬 분비템이야. 전부 다. 호르몬 분비. 이거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 바로 뇌하수체는 중요합니다. 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중요해요. 이자. 갑상선 중요해요.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에서 부신 안 나와요. 부갑상선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 배울 거야. 근데 우리 심지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책에서도 부갑상선 비록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다 배울 거야. 우리는 자세하게. 지금 2022년도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너무 내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허접하게. 거기 개의치 않고 일단 설명할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호르몬 분비템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자. 먼저 뇌하수치 한번 볼게요. 뇌하수치. 자, 뇌하수치인데 뇌하수치는 전엽이 있고 후엽이 달렸어요. 요 그림, 그림 그릴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우, 예. 예전에, 예. 아예 엄두를 못 내는데? 얘도 엄두를 못 내죠? 어유 애썼어요. 어유 애썼어.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마셨고요. 아유, 애쓰네. 아유, 왜. 애들도 그냥 그림에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진짜. 어유. 신경 안 썼네. 그래요, 신경 안 쓰게 나요. 신경 안 쓸 것 같아. 근데 신경 써도 똑같잖아. 아직 신경 써본 적은 없어. 저 신경 써도 똑같을 겁니다. 오늘 뭐 마셔요? 응? 내가 미국 제일 싫어하거든요. 언제나 아메리카. 그렇죠. 다 했죠? 지우가 뭐해? 빨리 하라고. 우리 늦어서 터졌어. 지금 수고를 그러고 있잖아. 아니요, 너 욕한 거 아니었어. 옆에 있는 애. 그림 좀 치는데. 이야. 오, 예쁘다. 진짜 신기하게 저기 빈이가 그린 그림이랑 지민이가 그린 그림 똑같아요. 아주 비슷해요. 자, 계속 갑니다. 자, 뇌하수체 먹어볼까요? 뇌하수체. 자, 뇌하수체 중에서 뇌하수체 전염이라고 보자. 자, 뇌하수체 전염은 어떤 세포가 이제 뇌하수체 전염으로 갇혀 있냐면 우리 입이 있죠. 입 안이 있단 말이에요. 입 안쪽에 보면 입 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구강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천정에 있는 세포들이 변해서 뇌하수체 전염을 만들었어요. 이걸 왜 이야기했냐면 뇌하수체 후엽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전역은 어떤 세포가 변했어? 라고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는 아무튼 구강세포가 변해서 된 거거든. 그래서 얘는 특징이 얘는 호르몬을 생성할 수도 있고 분비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이 직접 만들고 직접 분비해.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뇌하수체 수염은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수염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첫 번째 생장 호르몬입니다. GH가 됩니다. 그로스 호르몬. 얘는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을 촉진하겠지. 세포 분열 촉진해서 등치를 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뭐 딴 거 없어요.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 너무 적게 분비되는 거, 그것만 기억해요. 너무 많이 분비돼서 뭐가 돼? 나처럼도 너무 키가 커, 거인증, 그다음에 말단 비대증인데 참 신기하게 말이야. 거인증과 말단 비대증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TV에서 비정상적 키가 큰 사람들 있죠. 비정상적 키가 큰 사람들을 보면 얼굴 생김새에 보면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턱이 되게 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요. 이마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턱이 커지다 보니까 몸에 말단물이, 그러니까 말단들이 턱이 커져요. 몸에 말단물이니까 턱이 길어지고 이마가 튀어나오는데 턱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야가 원래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될까? 위에 시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벌어져요. 틈새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등치가 너무 비정상 큰 사람들 보면 외모가 비슷해요. 뭐 누구라고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키가 비정상 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얼굴 생김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바로 말단이지. 자, 그 다음에 키가 너무 작아요. 뇌소증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키가 크지도 않고 키가 너무 작지도 않게끔 적정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생장으로 분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상샘 자극. 이거 중요해요. 갑상샘 자극은 갑상샘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타이로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상샘 자극을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래서 TSH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갑상샘 자극이 여기서 찍찍찍 붕대는 거야. 찍찍 붕대면 여기 있는 갑상샘을 푹푹 찔러주는 거죠. 야, 빨리 뭐 만들어. 이렇게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갑상샘 자극이 뇌하수체 전에서 붕대면 갑상샘을 자극해요. 갑상샘을 자극하는데 갑상샘은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야. 얘는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켜요.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TSH야. 그러면 얘가 뇌에서 전혈이 TSH를 분비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TSH 분비가 아니지. 간내가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주겠지. 야, 저 갑상샘 일 좀 시켜. 라고 명령을 주면 이 뇌하수체 전혈에서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TSH 분비한다. 여기에 만약 간내가 있고요. 여기 뇌하수체 전혈이 있다 진짜. 뇌하수체 전혈이 있고요. 여기에 갑상샘이 있다 진짜. 갑상샘. 이 교실 너무 탁하죠? 뒤에 저기 문 좀 여는 게 아니거든요. 교실 많이 더워요. 그렇죠? 교실 보다 더 더워지면 에어컨 좀 틀어야겠습니다. TS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켜 있어요. 지금 켜 있다고요? 원래 작년에 이 시점 때는 켰었어요. 너는 작년에 여기 있었다는 뜻이네? 네. 진짜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아, 보이물이야? 선물까지. 자, 보자. 여기 간내 있고 뇌하수체 전혈 있고 갑상샘 있으면 간내가 뇌하수체 전혈한테 야, 저 갑상샘 좀 일 좀 시켜 하고 명령 준다. 그 명령 주는 호르몬이 TRH라는 호르몬이에요. TRH. 그러니까 이게 타이로이드 릴리즈 호르몬. 그러니까 갑상샘 자극은 방출 호르몬이라고 해요. TRH라고 보자. TRH가 분비가 되면 뇌하수체 전혈을 자극해요. 그럼 뇌하수체 전혈에서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갑상샘 쪽으로 TSH를 분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면 갑상샘 쪽에서 티록신이 이렇게 쭉 신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아까 이런 단어를 보겠죠. 자, 이거 한번 누가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해보죠. 예. 리오 읽어봐. 바로 많이 좋아졌어요. 내 덕분에
할 때. 지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발음이 정말 좋아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영어 배웠습니다. 영어 자신인데, 그쵸? 삶은 다르게 할, 그쵸? 뭐, 이거 살아있는 영어잖아, 그치? 프라이드 치킨, 이거 다 살아있는 건데. 자, 이게 내가 뭐라 불렀냐면, 이 피드백을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일정한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그 피드백에 대한 맛보기 보자. 자, 두 번째 공식적으로 피드백을 맛보기 위해서 설명하지 앞서서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하면 피드백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게 바로 피드백이야. 자, 보자. 간내가 CRH를 많이 분비했어. 그럼 많이 분비하게 되면 뇌하수의 저들이 많이 자극받으니까 CHH의 분비량도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치? 그러면 시록신의 분비량도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자, 그럼 이걸 뭐냐면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치? 근데 시록신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클래시한 되게 먼저 선수 봐요. 자, 이게 원이고 이게 결과야. 시록신이 너무 많아졌어. 우리가 원하는 양보다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그 많은 시록신의 양 그 자체가 그 전달이 없을까? 억제돼. 자극돼.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 그러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그 많이 줄어든 양 자체가 그 전달이 어떻게 된 거야? 거꾸로 자극하는 거야. 촉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많아지고. 너무 많아져서 그러면 얘한테 다시 시켜주게 되면 줄어들고. 그럼 한번 보자.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결과 일정한 수준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지금 뭐라고 해요? 피드백. 이해됐죠? 이거 피드백입니다. 자, 값삼는 작품은 했고요. 세 번째.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자, 얘는 누구를 자극한다? 부신, 겉질을 자극한다.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부신, 겉질과 분비하는 호르몬이 코르티코이드야. 그러니까 코르티코이드는 스테로이드의 별칭이라는 뜻이죠. 부신, 겉질 자극해서 코르티코이드 분비를 촉진해요. 그럼 이것도 순서를 한번 볼까? 여기 간내가 있고요. 여기 뇌하체, 전역이 있고요. 여기 부신, 겉이 있다 진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간내가 뇌하체 전역한테 신호를 준 거야. 야, 저 부신 겉질한테 일좀시켜. 그러면 그 신호를 얘한테 주겠죠. 얘한테 줄 때 CR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CRH. 이게 뭐냐면 코르티코이드 릴리징 호르몬. 그러니까 코르티코이드를 방출하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뇌하체 전역이 그 장을 받아서 부신 겉질 쪽으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A, C, T, H가 호르몬 분비해서 부신 겉질 자극해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이 부신 겉질에서 코르티코이드가 분비해요. 순서가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문 닫고 에어컨 쓸까? 저기 지민이한테 물어보자. 지민이가 제일 지금 이 방 안의 공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쓸까? 예. 딴 친구들 뭐 어르신도 맞은 사람 없어. 나만 계시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자, 싫어봐. 우리 성형하고 나가는 편은 계속 안 돼. 근데 이미 장갑이 장이 있으면 못 바꿀 거? 완전 민폐잖아. 되는데 예? 이 만든 거지. 안 든, 이 맞는 거. 이건
중도가 안 됐으니까 곰팡이 든거 보이시면 제거될 거야. 그럼 나온다는 소리 아니냐? 자, 그러니까 저기 빨리 숨을 쉬어요. 막 자지 마시고. 자꾸 여기서 자꾸 그러면 또 지민한테 맞아줄 거야. 너. 지민이가 덥다고 해서 튀는 건데. 그치 지민아? 지민이가 너희 지민이 어릴 때 태권도 배웠어. 그치 지민아? 그치? 아니네요. 공동사? 그러면 운동 배운 것 같은데? 주짓수 이런 거잖아. 자, 우리 멋지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네 번째 먹자. 네 번째. 네 번째. 여포, 자극, 호르몬, FSH라고 합니다. FSH. 자, 여포 작용인데, 여포가 뭐예요? 상주에 나오는 그 여포가 아니죠. 이 여포는 난자 주머니예요. 난자 주머니인데, 여포를 잡게. 그래서 얘는 여포를 성숙시킨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포가 성되면 여포 안에 난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난자가 성숙되게끔 하는 호르몬이 여포 작용, FSH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별로 중요하잖아요. 다섯 번째. 상체 형성 호르몬. 상체 형성 호르몬이 있고 LH라고 해요. 근데 이거 LH를 쓰죠? 난 LH를 썼어. 근데 지가 집어서 내가 뭐야? 뭐 이러면 안 돼. LH야. 상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항체를 만들자는 얘기야. 항체가 바로 뭔지 설명하고 좀 이따 설명하고 먼저 내용 쓸게요. 얘는 배란을 촉진시킵니다. 배란 촉진시키는데, 자, 배란을 촉진한다는 무슨 뜻인가? 항체를 만드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의 난도 속에 보면 여포가 있어요. 여포가 있고 여포 속에는 난자가 있어. 그래서 요 난자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난자를 성숙시키는, 난자를 성숙시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포 자극 호르몬이야. 그래서 여포 자극 호르몬이 있으면 요 안에 있는 난자가 성숙을 해요. 그러니까 다 성숙했어. 그럼 이게 여포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 그러면 이게 계속 자극해요. 어떻게? 상체 형성 호르몬이 얘를 계속 자극해요. 그러면 얘가 팡 터져요. 팡 터지면서 난자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난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바로 배란이라고 해요. 배란이라고 부르고, 이 여포가 터져서 난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껍데기 있죠. 이 껍데기가 바로 상체예요. 껍데기가 상체고요. 그래서 상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얘기는 상체를 만들어라. 상체를 만들라는 얘기는 안에 있던 여포를 바로 배란시켜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배란을 촉진시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적분비 자극 호르몬. 적분비 자극 호르몬, 이렇게 프롤락틴이라고 해요. 뭐 여기 다 있어요. 적분비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그 모유를 수유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모유 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적분비 자극 호르몬이고, 이것이 바로 내역체 후력을 분비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시고, 요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그냥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을 켜쓰다가 온도 조절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현재 18도로 지금 맞춰줘요. 시원하면 되고. 어? 어차피 밖에는 더 낮아요. 충격 말씀하시죠. 말들은 고. 네, 뭐요? 갑자기 영어 모자라게 되세요? 아니, 이게 뭐라고요? 영어 정말 마스크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그 다음에 뇌하체 후역 한번 보자. 이거 시험을 치는 자, 뇌하체 후역입니다. 자, 전역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어볼 텐데요. 뇌하체 후역에서 분해하는 호르몬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이거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자, 뇌하체 후역에서 분해하는 호르몬 두 가지 설명에 앞서서 이 뇌하체 후역은 좀 특징이 있어요. 아까 얘는 생성 N 분비 두 가지 한다 했죠? 얘는 오로지 분비만 해요. 얘는. 그러니까 뇌하체 후역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뇌하체 후역이 만든 게 아니야. 얘는 그냥
내보내기만 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요? 간내 시장부가 만들고 얘가 분비만 만들어요. 왜요? 이 뇌체 수역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신경세포가 분화돼요. 이놈의 신경세포가 분화가 되어서 뇌체 수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뭉쳐서 뇌체 수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호를 만들지 못해요. 무슨 신경세포가 무슨 호를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밖으로 아세트콜린 밖으로 분비하듯이 그냥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야. 그럼 얘가 뇌체 수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딱 두 가지인데 그 두 개의 호르몬은 간내에서 만들어요. 간내에서 만들고 얘가 이제 분비하는데 그 뇌체 수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두 가지. 첫 번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바소프레신. 처음 듣나? ADH가 되는데 준수, 네? 지구 너무 못돼 그런 거 아니야? 지구 되게 연약한 지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미안해. 자, 바소프레신 처음 듣나? 현우, 그거 처음 듣나? 네.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그렇죠? 나 지금 어떻게 하려고? 네? 왜요? 쉬워요? 말을 안 해. 아마 손이 시려워지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상태로 20분만 잘 버티면 우리가 처음으로 눈물도 볼 수 있어요. 저 뒤에 펭귄이 막 지나가고 펭귄이 막 지나가고요. 여기 막 저기 물개가 막 기어다니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얀 배꼽이 콜콜라를 마시고 그렇죠? 그걸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화이트크리스 모았어. 봅시다. 좀 힘을 냅시다. 자, 다섯 분이신데 처음 듣다 그랬어요. 지금 현우가 지금 책임 못 질 말했는데 다섯 분이신 다른 말 뭐라고 하냐면 한인용 호르몬이라고 해요. 처음 듣나요? 저번에 한번 했었죠. 해설할 때 그렇죠. 이게 영어로 안티다이베틱 호르몬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말 번역하면 항인용 호르몬, 오는 걸 방지하는 호르몬인데 얘는 우리 몸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 어디에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하는 거야. 자, 그럼 처음 보는 거야? 어쩔 TV. 자, 이거 감당 안 되는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올린 거 아니야, 난 참아야 돼. 이것도 있겠어. 제가 엄청 올린 거예요. 곰팡이가 곰팡이 고이성 건조해져서 말아주고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여기 춥지 않죠 지금? 추워요? 아니 꺼 없는데. 오늘 올리고 가야죠. 자,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되겠죠? 에어컨 꺼도 돼요라고 했죠, 그렇죠? 내 역할이 뭐는 거야? 호르몬이야, 그렇죠? 네, 그 호르몬이야, 그렇죠? 가서 시사하고 직접 가서 작용합니다. 운동을 먼저 쉬면 안 돼요? 온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 지지게 보는 거니까. 지지게야. 펜타이드야. 단백질이야. 뭐하냐? 효과가 좋잖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같은데. 그러면 이 정확히 뭔 뜻인지 기억해요. ADHD가. 주의력 결핍과 행동 장애. 오늘 ADHD인 사람 나 약간 ADHD. 몰라. 근데 약간 ADHD. 생각보다 영재고반에 카페인 있던데. 우리 지금 정규고가 더 알지 않아? 자, 온도를 좀 높였습니다. 집에 방금 켜놔 됐거든. 근데 난방이 시킨 건 아니죠? 그렇게 기억나. 그럼 이거는 지지개예요, 단백질이에요? 자, 나들이 마시고요. 자, 이거 보자. 바소프레신. 자, 바소프레신은 항인용 호르몬을 부르고 우리 몸에서 콩팥 속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ADH야.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기억해야 돼. ADH가
많이 분비될 때. 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질문에서 그러고 있어. 저기, 냄새 어때요? 코가 계속 냄새 안 난다. 그럼 계속 가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저 지금 코가 뚫려서 너무 괴로운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가서 하겠습니다. 그럼 저기, 지금 냄새 안 나요? 나요? 마스크 때문에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난 괜찮다. 아, 딴 친구들은 괜찮다. 뭐, 아이도 케어다. 예. 알바보다. 와, 나 최악이야. 자, ADH가 많이 분비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우리 몸에서 수분 제수 촉진한단 말이야. 그러면 ADH가 많이 분비되면 콩팥에서 수분 제수를 촉진해. 그럼 수분 제수 촉진하게 되면 오줌에 있는 물을 어느 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못해요. 오줌에 있던 물을 모세라고 하니까 혈액으로 보내주는 거죠. 혈액으로 보내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혈액의 양, 우리 몸에 혈액의 양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겠지. 혈액 양이 늘어나면 혈관의 양은 한정되는데 안에 들어있는 피의 양이 많아지니까 혈압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자, 혈압은 높아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혈액, 한번 혈장이라고 부르죠. 혈장의 삼투압이 농도야. 혈장의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게 되지.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핵심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 몸의 혈장의 삼투압이 낮아져요. 혈장의 삼투압이 낮아졌는데 그러면 반대로 오줌 한번 보자. 오줌.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오줌의 양은 줄어들 것이고 오줌의 농도는 진해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ADH를 분비하는 것은 오줌의 양과 오줌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거야? 혈액의 양과 혈액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거야? 혈액이잖아. 우리가 뭐 오줌의 양을 줄여주고 감축시키고 오줌을 진하게 묽게 이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요 ADH가 분비되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의 양과 혈장의 상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거 분비된 거야. 자, 그러면 ADH가 많이 분비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에서 ADH가 많이 분비될까요? 혈장의 삼투압이 어떨 때? 혈장의 삼투압이 너무 높을 때. 이 혈장의 삼투압을 낮추기 위해서 ADH가 많이 분비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ADH의 분량이 어떻게 될까? 많아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혈장의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이 혈장의 삼투압을 낮추기 위해서 ADH의 분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 오줌으로 빠져나간 액체 중에서 다시 우리 몸의 혈액으로 다시 재흡수하게 될 것이고요. 흡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혈액 양이 올라가고 혈장의 삼투압이 낮아지게 기억해야 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에어컨 냄새 드시네. 지금 내가 온도 높였거든요. 29도. 물릴 줄 아셨네요. 네? 온도 물릴 줄 네. 아셨네요. 타봤어요. 한번 갈 때마다 하나씩 배워요. 들어갈 때 온도 조절 못할 때. 다시 저기 지민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상태 어떤가요? 좀 갔다 와? 네. 춥지 않지? 일단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상당히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눈은 잘안 보여요. 네? 가장 냄새가 귀나는 데가 코가? 아니라 그래 물어. 눈에 은상이로 하는 거예요. 눈에서 이제 버섯자 볼게요. 얘는 뭐 오유 눈에서 이제 버섯자라고 귀가 나와요. 이마에 다 찍혔다. 이거 말하고 다 찍혔다. 이제 편집하면서 다 보이겠다. 웬만한 건 편집이야. 오늘 편집해달라고 해야겠다. 됐죠? 그래서 요거 신경쓰고요. 자, 그 다음에 뇌연체 후연소 분당 호르몬 하나 더 보자. 자, 뇌연체 후연소 분당 호르몬이 있다. 또 하나는 그 옥시토신이라고 있어요.
옥소신, 다른 말로 자궁 수축 호르몬입니다. 자궁 수축 호르몬인데 얘가 역할은 분만을 유발시켜요. 분만 유도. 그러니까 아이 출산할 때 있죠? 분만을 유도합니다. 근데 이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들으면 돼. 얘가 뭐 자궁 수축 호르몬에 이렇게 경우는 없어요. 하나만 들으면 돼. 얘는 피드백 중에서도 양성 피드백이에요. 양성 피드백, 즉 양성 피드백이 있으면 음성 피드백도 있는 거예요. 음성 피드백도 있는 거예요. 얘는 양성 피드백이에요. 그 찾아봅니다. 자, 이 갑상선이 분비되는 이 과정이 바로 대표적인 음성 피드백이야. 음성 피드백이 어떤 건가 보자. 자, TRH의 분량이 많아져서 그럼 얘의 분량도 많아졌겠죠? 그럼 티록신의 분량이 많아요. 그럼 티록신의 분량이 많게 되면 얘가 이제 결과란 말이야. 이 결과가 많아지게 되면 이 많은 결과가 원인을 촉진할까 억제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줄어들고 얘가 줄어들어요. 그럼 티록신의 분량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 적은 티록신의 분량 자체가 그 전단지를 촉진할까 억제할까? 촉진하겠지. 많아지고 너무 많아졌어? 그럼 다시 억제. 반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맞죠? 이게 뭐야? 음성 피드백이야. 근데 얘가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만 가요. 그러니까 옥시토신 분되면 자궁이 수축해요. 그래서 아이의 이 자궁 수축을 해요. 그러면 이 자궁이 많이 수축하죠? 그러면 그 전단지를 다 촉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궁이 더 많이 수축해. 그럼 자궁이 더 많이 수축하게 되면 옥시토신 분량이 더 많아져. 그럼 더 많이 수축해. 그래서 출산이 될 때까지 계속 옥시토신의 분량이 증가합니다. 계속 한쪽 반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그냥 더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얘는 많아지면 쭉 줄이고 너무 적어지면 늘리고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가는 거야. 얘는 끝이 없어요. 계속 쭉 가는 거야. 이해는 거야. 더 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이것이 계속 진행돼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뭐야? 양성 피드백이에요. 그 다음에 오락 내려가면서 일정한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뭐야? 음성 피드백이야. 그래서 왜 여기서 보면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왜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결과 다시 원인이 미치는 거야. 근데 얘네는 원인이 결과 다시 원인이 미칠 때 반대 방향으로 가요. 많으면 줄이고요. 너무 적으면 늘리고요. 근데 얘는 뭐야? 한쪽 방향만 가요. 그렇죠? 이 자궁이 얼마나 수축했냐라고 하는 그 결과가 옥시토신 분량을 계속 촉진만 시킵니다. 억제를 시킵니다. 계속 한 방향으로. 그래서 바로 양성 피드백.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뇌하수체 전역과 후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갑상샘 한번 보죠. 갑상샘. 자, 갑상샘 어디냐면 여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봤어요. 저 갑상샘 뭐 문제 있어서 막 하는 거. 그렇죠? 많이 봤어요. TV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것이고. 자, 갑상샘 한번 보죠. 갑상샘. 갑상샘인데 이 갑상샘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분비샘이고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번 꼭 나와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고. 근데 저희 암 같은 것도 나와요. 암? 네, 이거 설명 거. 암 제가 설명드리죠. 네, 재밌게. 세포 분열 다 됐어요. 암이 무엇인가 됐어. 자, 갑상샘 한번 보자. 자, 갑상샘 목쪽에 있는 호르몬 분비샘인데 갑상샘으로 분비하는 호르몬 첫 번째 티록신이 있습니다. 티록신. 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되는데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요 아이오딘 성분이에요. 아이오딘 성분이고 얘가 우리 몸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요.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데 물질 대사를 촉진시킨다고 우리 몸에서 그럼 세포를 촉진하는 얘기야? 아니면 광합성을 촉진시킨다는 얘기야? 세포기. 그렇죠? 우리 몸에서 세포를 촉진시켜요. 그러면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발생량이 증가할까 말까요? 에너지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 발생량이 증가하니까 체온이 어떻게 될까? 체온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티록신이에요. 그래서 이 티록신이 우리 몸에서 계속 분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도 할 수 있고, 팔다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 몸을 발달하는 말이야.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우리 몸에서 물질의 다, 즉 세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얘는 주성분이 아이오딘이에요. 아이오딘.
아이오딘이 어디 주로 많이 보이냐면 아이오딘이 해산물 쪽에 많이 보여요. 미역 같은 거 있죠? 해산물 쪽에 이 아이오딘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 생일날 무슨 국을 먹죠? 미역국을 먹죠? 그 미역국 안에 아이오딘이 들어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미역을 먹으면 1년치 필요한 아이오딘을 다 충족할 수 있어요. 네, 한 번 정도 먹으면 많이 먹으신다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생일날 꼭 미역국 먹죠. 그렇죠? 그 미역국 먹어요. 근데 이제 미역국을 많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를 출산해서 몸에 있던 아이오딘이 다 빠져나갈 때 그 아이하고 이제 같이 나눠가졌기 때문에 체내에 아이오딘이 많이 부족해요. 그때는 산모가 미역국을 많이 먹죠. 예, 지금 뭐래? 근데 그 이내도 아이오딘 아마 있을걸요? 아마 같은 해주류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미역에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족하죠. 이 아이오딘이 부족하게 되면 나이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우리 체내에 내가 아이오딘 제대로 먹지 않았어. 그러면 이 간내가 그러죠. 야, 박사님,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쪽시발 준비해. 하고 얘한테 명령을 줘요. 근데 얘가 태어나서 막 준비한단 말이야. 푹 치가 준비해 주는데 내가 알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LG7 분비에서 갓선생을 푹 찔러주는 거겠죠. 야, 갓선생, 빨리 쪽시 만들어. 선생님이 빨리 쪽시 만들래. 아이오딘이 없어요. 알바노, 빨리 만들어. 푹 찔러. 쪽시 잘 못 만들어. 그럼 간내가 그러죠. 짜증이 뭐야? 왜 안 만들어? 야, 빨리 만들어내. CRH 분배가 어떨까? 증가돼. 증가돼. 근데 이건 증가하지 않아. 얘 더 열받겠죠? 더 분비, 더 많이. 얘는 분비하지 않겠죠? 더 많이 하고 계속 키워줘요. 그러면 갑상샘 자표본이 티옥신을 계속 자극해요. 근데 갑상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티옥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그럼 TADH가 계속 갑상샘을 치러주니까 갑상샘이 됩니다. 퉁퉁 붓겠죠. 갑상샘 비대증이 됩니다. 그렇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이오딘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때는 이런 소비들이 있죠. 그럼 아이오딘 섭취가 부족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기 중국의 그 내륙 쪽, 내몽고 쪽 있죠? 사막 쪽. 그쪽에는 해산물 먹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갑상샘 비대증을 앓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영국의 한 그 군인이 발견했어요.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을 하는데 그 영국군이겠죠? 막 전쟁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전쟁 안 할래요? 피곤해요. 잘래요? 잘 전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자식들 왜 전쟁 안 하는 거지? 왜 힘이 하나도 없지? 봤더니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됐던 거야. 그 전쟁터에 가서 야, 아이들이 부족해 미역국 먹자 뭐 이럴 건 아니잖아. 그죠? 몸으로도 시원치 않고 막 그러니까 거의 아이오딘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에서 물질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힘도 없고 그냥 무력해져. 전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군인이 아이오딘을 접종을 했죠. 그랬더니 다시 총을 들고 열심히 싸웠다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 보면요, 이 전쟁터에 나가서는 아이오딘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미역국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물 속에 아이오딘 조금씩 일정 포함되어 있어요. 충족할 수 있게. 안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티록신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몸에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럼 이 티록신 분비량은 겨울철에 많을까 여름철에 많을까? 겨울철에 많죠. 겨울철에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티록신 분비량이 현재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분비해서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분비해서 문제가 되는데 느낌으로 봤을 때 내가 하는 이제 영어 단어가 있는데 느낌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라고 봐봐. 빈 느낌으로 봐봐. 바제도 어떤 느낌이야? 크레틴 어떤 느낌이야? 똑같아요? 예, 시켰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제일 잘하는 다른 친구, 영어 잘하는 친구 없네요. 그럼 지민한테 보자. 바제도 어떤 느낌이야? 바다. 크레틴 어떤 느낌이야? 크레틴. 그 어떤 느낌이야? 크레틴 어떤 느낌이야? 작은 느낌. 바제도. 그렇죠. 자, 그냥 고맙습니다. 자, 이거 하려고 시간 됐던 건데, 예, 이리는 그냥 쌩까고요. 자, 이게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분비돼서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바제도병이라고 해요.
바제도병이라고 그러고 너무 적게 분되는 병을 크레틴병이라고 해요. 느낌 있잖아. 바제도 뭔가 이게 큰 느낌 아니야? 그치? 크레틴 뭔가 좀 세지 않고 좀 이게 좀 그런 거 느낌 있잖아. 지우야 그치? 맞춤 내가 맞춤. 여기 아프리카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한테 내가 빵 갖다 줬어. 빵을 막 그래서 갖다 줬어.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빵을 먹어서 오 바제도 하면서 되게 좋아하겠지, 그치? 근데 빵을 다 먹었어. 그게 다음에 빵이 다 없어졌어. 그랬더니 걔는 크레틴 들겠지, 그치? 예, 이거 좀 불리지였군요. 아무튼 느낌으로 봅시다. 자, 바제도는 뭔가 많은 거, 크레틴은 좀 적은 거야. 자, 바제도는 식욕심이 너무 많이 분대는 거야. 그럼 물질세가 왕성히 진행되겠지. 체중이 증가할까 감가? 체중이 강해. 그 다음에 체온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래서 남들은 춥다고 그러는데 혼자 막 덥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추운 겨울철에 막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고 반소매 입고 다니고 이 반소매 입는 데서 추위를 전혀 못 느끼고 뭐 이런 경우 생긴다. 바지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체중이 감싸다 보니까 안구가 돌출돼요. 이 안구 돌출이라고 하는 것이 눈알이 뿅 빠진 것이 아니라 살이 쏙 빠지니까 눈알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요. 이게 바제도병입니다. 반면에 크레틴병은 티록신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병이에요. 티록신. 그래서 얘는 갑상샘이 비대해집니다. 왜 갑상이 비대해지냐면 티록신은 제대로 분비하지 않으니까 간내와 뇌에서 저염해서 TRH와 TAH 분비가 증가하겠죠? 계속 치료를 증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상이 풍부하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무력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능이 저하돼요. 왜냐면 어린 아이일 때 체내에서 물질세가 왕성히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어떤 신경계 활동이 활성화시킵니다. 근데 한창 성장하는 시기 때 그런 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보통 다른 말에서는 내가 크레틴에 걸리게 되면 지능이 저하돼요. 그런데 그렇죠? 너 아니야? 막 이러는데 이쪽 말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네요. 자, 이게 티록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칼시토닌. 자, 느낌만 한번 보자, 느낌만. 현우야, 네. 칼시토닌 어떤 느낌이 딱 연상되는 거? 칼. 참 단순하네요. 네, 총도 아니고. 그러면 리온이 딱 연상되는 거 없어? 칼시토닌 연관되는 거? 다음 연관 없어요? 지우 딱 연상된 단어. 칼시토닌. 아니면 멜라토닌 빈. 연상된 거 없어요? 연상 없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느낌. 그 너지. 네. 어떤 분들은? 자, 칼시토냐면 칼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오나요? 약간 너무 칼륨을 생각하는 칼슘 아니 칼슘. 그래서 칼시토닌은 말하면 이제 뼈 튼튼 호르몬을 얘기해 보셨어요. 별명 보시다면 얘는 칼슘 관련돼 있거든. 그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뼈와 이빨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칼슘인데 혈액 속에도 칼슘이 있어요. 근데 우리 뼈에 있는 칼슘 중요할까?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중요할까?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중요해요. 혈액 속에 있는 칼슘. 그러니까 혈액 속에는 일정량만큼 칼슘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근육 수치라든가 우리 신경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칼슘에 의해서 작용해요. 우리 폐에서 칼슘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뼈 튼튼 호르몬이라고
그럼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이 남는 칼슘을 어디로 보내줄까? 뼈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칼시토닌이 분비해주는 조건은 혈중 칼슘의 농도가 너무 높을 때가 낮을 때 칼슘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이 칼슘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혈중 칼슘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칼시토닌이 분비되죠. 그러면 이 칼시토닌은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피 속의 칼슘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야. 그럼 굳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칼슘을 우리 몸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현재 칼슘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니까. 그렇지? 그래서 칼슘이 분비되면 우리 소화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칼슘 제대로 흡수하지 않아요. 칼슘. 지금 내 피 속에 칼슘의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럼 우리 몸에서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어서 혈액의 칼슘의 농도를 낮춰줍니다. 그게 칼시토닌입니다. 자, 그 다음 부갑상태 넘어갑니다. 부갑상태. 자, 부갑상태는 같은 위쪽에 있는 호르몬이죠. 자, 부갑상태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이름 좀 어려워요. 파라토르몬. 포켓몬스터 이름 같죠? 파라토르몬인데, 자, 파라토르몬은 반대야. 얘는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서 얘는 혈액으로 보내줍니다. 뼈에 있는 칼슘을 뽑아서 혈액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뼈가 칼슘이 되는데 여기서 칼슘을 뽑아서 칼슘을 녹여서 우리 몸으로 보내주니까 뼈에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있겠죠.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겠죠. 그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뼈에 구멍이 숭 뚫려서 골다공증이 걸릴 수 있겠죠. 자, 파라토르몬은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떨 때 분비될까? 어떤 조건에서? 혈중 칼슘의 농도가 너무 낮을 때. 혈중 칼슘의 농도가 너무 낮을 때 이 혈액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얘가 분비된다. 우리 몸에서는 뼈에 있는 칼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혈액에 있는 칼슘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혈액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그룹을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혈중의 칼슘 농도가 너무 낮으니까 반대로 우리 몸의 소화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반대로 촉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파라토르몬입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을 보면 얘는 하는 역할이 어때? 정확히 반대지. 그렇지? 그래서 이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의 작용, 이 서로 상반된 작용을 우리 뭐라고 할까? 이 상반된 작용을 뭐라고 할까? 지금 이게 슬퍼요? 왜 눈물 흘리고 그래요? 이게 슬퍼요? 왜 반대작용 하냐는 거 슬퍼하는 거 같은데 눈물 흘리고 눈물 닦고 있는데 이게 슬프냐고. 이 두 개의 작용을 뭐라고 할까? 상반된 작용. 그렇죠. 이게 바로 시간. 그래서 아까 호르몬은 피드백이라고 불렀잖아요. 피드백하고 기량작용은 서로 대치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칼토닌을 많이 분비할까, 적게 분비할까 하는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근데 이 분비된 칼토닌과 분비된 파라토르몬의 작용이 서로 상반된 작용이죠. 그렇죠. 서로 반대작용이에요. 이 두 개의 작용을 거라고. 기량작용. 그래서 이게 많이 분비되냐, 이게 많이 분비되냐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지고 있죠. 서로 상반된 작용이 있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갑상생, 부갑상생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5분 남았어요. 네? 몇 번 끝난 거예요? 25분. 하지만 이제는 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뭐야? 이거야? 네, 그거요. 이거 글씨
누가 썼니? 글씨 되게 잘 썼어? 시버스님. 어? 네? 오, 글씨 되게 잘 썼다. 그 5분 한 거야? 네. 몇 분이야? 20분이네? 일단 5분 정도 일했답니다. 당연히 다음에 된것 같습니다. 우리 전반 거두신 다음에 왜 도박하시다가 바로 불러보내.